이번 시간에는요, 감자즙과 과산화수소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것과 관련된 실험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유를 먹는 모습, 어린아이가 우유를 먹는 모습이고요.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도 우유를 굉장히 많이 먹는데, 근데 우리 친구들은 우유를 먹어도 괜찮은데 선생님, 저는 우유를 먹으면 배탈이 나요. 그래서 우유를 못 먹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유를 소화시킬 때 필요한 효소가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자, 그럼 소화효소는 우유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요, 효소의 작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요, 감자즙과 과산화수소수를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실험하는 거 아니죠? 우리 항상 몇 분? 5분! 그래, 좋습니다. 5분 안전 통해서 안전교육하고요, 실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실험에서는 과산화수소수 및 믹서, 칼날, 기타 등등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화학약품 및 도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화학약품과 도구를 사용할 때에는 그 절차에 따라서 선생님 말씀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안경과 장갑, 실험복을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실험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실험 준비가 잘 되어 있나 확인을 좀 해볼게요. 100ml짜리 눈금 실린더가 2개가 준비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또한 20ml 눈금 실린더도 2개를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 자, 감자즙은 선생님이 준비를 먼저 해갖고 왔어요. 원래는 믹서에다가 감자를 갈아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준비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렇게 미리 갈아가지고 왔습니다. 자, 또 다른 비커에는 물이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물을 넣기 위하여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35% 과산화수소수도 이렇게 준비를 하였고요. 자, 향을 우리가 준비를 했고요. 향에 불을 붙이기 위하여 점화기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모든 별로 준비가 다 되었으면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실험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물을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하나하나 과정 절차에 맞게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시작! 1번입니다. 껍질을 벗긴 감자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야 돼요. 그리고 믹서에 넣고 갈아서 감자즙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감자즙을 준비합니다. 두 번째 과정은요, 100ml 눈금 실린더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35%의 과산화수소수를 30ml씩 조심스럽게 넣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100ml 눈금 실린더의 A에는 감자즙 5ml를 선생님처럼 이렇게 넣어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눈금 실린더 A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한번 관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요, 흰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는 걸 관찰할 수 있네요. 자,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까요? 이번에는 눈금 실린더 B에 증류수를 5ml를 넣겠습니다. 그런데요, 눈금 실린더 B는요, 조금 전에 A와 다르게 아무 변화가 없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관찰된 내용들은요, 노트에다가 꼼꼼히 기록을 하면서 실험을 진행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각 눈금 실린더에 선생님처럼 향의 불꽃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먼저 눈금 실린더 A에 향 불꽃을 넣었을 때, 우와! 갑자기 꺼져가려는 향 불꽃이 환하게 타오르는 걸 볼 수 있죠. 자, 우리는 이렇게 환하게 타오르는 걸 통해서 이 안에 어떤 기체가 많이 들어있다는 걸 예측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산소 기체가 많이 있다는 걸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선생님처럼 눈금 실린더 B에 향 불꽃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어떤가요?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걸 통해서 이 안에서는요, 별다른 변화가 있지 않았겠구나 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자즙이 들어있는 곳에 과산화수소수를 넣었더니 반응을 해서 거품이 났어요. 그 거품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꺼져가는 향의 불꽃을 넣었더니 환하게 다시 밝아졌어요. 그 결과 그 속에서 산소기체가 발생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실험이 잘 되었나 선생님과 같이 결과 정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정리 1번입니다. 다음 표에 실험 결과를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금 실린더 A와 눈금 실린더 B가 있는데 눈금 실린더 A에는 기억해주세요. 뭐가 들어있었죠? 감자즙이 있었죠. 자, 눈금 실린더 B에는 증류수를 넣었습니다. 자, 세로축을 보시면 감자즙과 증류수를 각각 넣었을 때의 변화를 말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감자즙과 증류수를 각각 넣었을 때 눈금 실린더 A에서는 흰 거품이 갑자기 많이 발생했습니다. 반면 눈금 실린더 B에서는 아무 변화가 있지 않았죠. 향의 불꽃을 넣어 보았을 때 불꽃의 변화는 눈금 실린더 A에는 갑자기 향의 불꽃이 환해지면서 불이 붙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눈금 실린더 B에는 변화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결과 정리 2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산화수소수와 감자즙의 반응 결과 생성된 물질은 무엇인가? 향의 불꽃을 넣었을 때 꺼져가는 불꽃이 환하게 다시 타오르는 이유는 그 안에 뭐가 많이 들어있다? 산소가 많이 들어있다. 즉 다시 말해서 과산화수소수와 감자즙이 반응 결과 무엇이 생성되었다? 그렇죠. 띵동땡. 산소가 생성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자즙은 과산화수소수와의 반응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실험 결과로부터 추론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자즙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이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도록 도왔다는 얘기죠. 과산화수소수는 가만히 두어도요, 산소와 물로 분해가 되는데 감자즙 속에 있는 어떤 성분이 이 분해 반응을 빠르게 촉진시켰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실험을 통해서 감자즙 속에 있던 특정한 물질이 과산화수소수의 분해 반응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을 촉매라고 하죠. 그렇다면 촉매에 의해서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본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 과산화수소수와 감자즙의 화학 반응을 통해서 감자즙에 있는 물질이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을 촉진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물질을 우리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촉매라고 하죠. 촉매의 의미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